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유성쌤입니다. 항상 한 달에 한 권씩 좋은 책을 선정해서 다양한 분들과 좋은 책을 읽고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아주 특별한 책으로 5주간 동안 이렇게 읽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한 달에 책을 읽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은 이렇게 두세 권씩도 이렇게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일단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한 달에 한 권 책을 꾸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책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을 네이버에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 이렇게 뜨죠. 딱 검색을 해보면 딱 보이시나요? 자, 타이탄의 도구들,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61가지 성공 비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타이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성공적인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바로 타이탄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했고 어떤 비밀이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으로 엮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블랙 에디션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티모시 페리스라는 분이 저자이시고 그 다음에 리뷰는 132건이나 이렇게 리뷰가 있네요. 딱 보면 다른 분들은 리뷰를 어떻게 남기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좋습니다. 이게 책을 구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인증샷과 더불어서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기대됩니다. 많이 도움 되겠죠. 얼마 전 도서관에서 읽고 친구에게 선물해 주려고 샀다. 대단합니다. 이게 친구에게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사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추천해준 지인이 있어 읽어보려고 주문했어요. 한 달에 한 권 읽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 달에 한 권 읽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이렇게 책 리뷰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책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책 소개, 이게 책을 출판한 곳에서 쓴 책 소개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계 최정상에 오른 타이탄이 밝힌 놀라운 생각, 기적의 습관, 압도적인 성공의 비밀. 그 다음에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의하는 팀 페리스는 글로벌 CEO, 석학, 언론인들에게서 이 시대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책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고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등 전 세계 출간을 했고요. 100만 부 돌파 글로벌 밀리언셀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정도의 그런 급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목차를 한번 보면 자, 매일 실천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총 3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이렇게 쭉 나오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밀, 그럼 세 번째 장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성공,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건강,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이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블로그에 따로 이렇게 글을 적어놨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이달의 책 한 권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이달의 책 한 권 딱 하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이달의 책 한 권 타이탄의 도구들 책 리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이달의 책 한 권 딱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뜨죠. 이렇게 제가 항상 책을 읽고 나서 리뷰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으면 저처럼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책 리뷰를 남기면 그 책으로만 봤던 눈으로만 봤던 그 책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기 시작하는 그런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총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는 5째 주로 나눠가지고 책을 이렇게 한 권, 둘, 셋, 넷, 5번 이렇게 읽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주부터 보면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의식, 이렇게 잠자리, 명상하라, 한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라, 그 다음에 차를 마셔라, 아침 일기를 써라 라는 게 있었고,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폭발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10개를 떠올리기 힘들면 20개를 떠올려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떠올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실행하는 게 좋다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을 하라. 원치 않는 곳에 있지 말라. 수준 높은 모임에 최대한 참석하고 독특한 별나게 살아가라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약간 이런 패턴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MZ세대도 그렇고 자기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어느 기존의 틀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 방식대로 만들어가는 게 요즘 세대의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다음에 뭐 현자와 부자로 만들어주는 도구들도 이렇게 책 중간중간에 뭐 사이트와 함께 유틸리티적인 부분들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현명한 교사를 찾아가라. 이게 첫 번째 주에 읽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에 읽었던 내용 보면, 자, 두 번째 주입니다. 자, 이때는 타이탄들은 왜 아침 일기를 쓸까? 여러분들은 아침 일기를 쓰고 계신가요? 저는 항상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명상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공적인 사람들은 아침 일기를 쓰면서 내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이게 꼭 누구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내 자신 스스로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정신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종이에 적는다라고 어떻게 합니다. 그 다음에 10배 크게 생각하라 라는 부분 정말 대단하죠.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보면 정말 이 성공한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성공했던 방법을 2번 쓰지 마라. 한 번 성공한 방식으로 하지 마라. 한 번 성공한 방식으로 2번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걸 만들어 계속 선두를 유지하는 것, 그게 성공이다.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니아층을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실패하라. 우리가 실패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을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을 만한 상대를 골라라.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공의 길로 가는 길에 필요한 건 결정적인 투자자, 클라이언트 하나의 X라는 사실이다. 부지런히 돌아다녀라. 최소 10번 이상 실패한 다음에 링에 올라라. 그 말은 즉슨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공이 생기고 많은 경험이 생겨서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라. 저 역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집이나 사무실에만 있으면 생각이 그 안에서만 얽매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 왠지 뭔가 좀 삶의 밸런스가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바깥쪽에서 기회를 얻는다는 건 뭔가를 직접 팔아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단 한 명의 고객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이유다. 그 다음에 훌륭한 장부, 유견, 사업계획서, 그것은 자기 만족뿐이고 결국은 고객부터 만족시켜야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살펴볼게요.
자, 백업 본더가 되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백업 본더는 말 그대로 방랑자라는 뜻인데요. 요즘 디지털 노마드라는 그런 말도 기존부터 많이 썼잖아요. 어디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을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백업 본더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방랑 또는 유랑, 디지털 노마드와 비슷한 개념이죠. 일상에서 최소한 6주 이상 벗어나 여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행하면 일상에서 벗어나 그냥 즐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성공한 사람들에게 백업 온더 여행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떠나는 여행일 때 우리는 일상과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라이프 체인지 같은 개념으로 이런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함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진정한 여행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 내 안에 뭔가를 그만두어야 뭔가가 다시 시작된다. 우리가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주에는 이렇게 읽었고요. 세 번째 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 자, 세 번째 주에는 제가 노트에 이렇게 적었네요. 자, 세 번째 주에는 자, 두려움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자,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극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움이 목표를 가로막을 때는, 왜 두려움 누구나 있잖아요. 그 두려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고 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순위에 재배치하면 두려움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선의의 경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경쟁자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선의의 경쟁자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도 대담하게 뛰어들었는가? 두려움과 용기는 늘 함께 다닌다. 당신은 경기장에 서 있는 투사인가? 이렇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뭐냐면, 공격과 비판에 직면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한 신념과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는 이런 전사의 마인드가 당신은 경기장에 서 있는 투사인가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행동을 끌어내는 7가지 질문,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스크가 아니라 가능성을 선택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력한 행동을 끌어내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많이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한 사람들은 미리 연습을 합니다. 단순한 행동들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 그리고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정말 행복과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텅 빈 공간에 홀로 서라. 빈 공간을 확보하고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를 찾아라. 그 다음에 상대가 내 게임을 연구하게 하라. 그 말은 누군가의 나를 벤치마킹하고 누군가가 내가 자세한 설명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내가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디테일을 따라 해보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빠르게 사라진다. 우리가 왜 결혼할 때도 보면 이렇게 미모를 보고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빨리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엔 사라진다는 사실에 경배하라. 자, 1분 동안 밤 하늘을 쳐다보면 모두 같은 시간에 같은 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 결국은 모든 같은 하늘에 같은 별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행복은 거절의 기술이다. 우리가 왜 저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제 거절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제가 제 성격상 이렇게 거절을 쉽사리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거절의 기술이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절의 기술이 필요하다. 원하지 않는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의 본질이고요. 그
그 다음에 무능한 상대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우리는 착한 마음에 더 주고 싶고, 그 다음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다 가고 싶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무능한 상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답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저도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실제로 행동으로 많이 옮기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제안을 했어도 이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갖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 자, 집중력을 키우는데 또 유용한 도구를 보면 집중력의 차이는 느긋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써 나가는 습관, 그 다음에 생각을 얻기 위해 글을 쓴다. 그 다음에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항상 여유롭습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정신 이상자처럼 많이 이렇게 정신 혼란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내 자신에게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항상 여유 있고 그 여유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발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시작은 바로 글을 쓰고 책을 보고 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한 차원, 그러니까 또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에버노트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다른 노트를 통해서 이렇게 글도 쓰고 독서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내 열심히 답을 찾는 사람에게 신은 더 큰 기회를 주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저처럼 이렇게 책도 보고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행동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도 하게 되면 결국은 신이 더 큰 기회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주 이렇게 읽어봤고요. 이제 네 번째 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 자, 네 번째 주는요, 2장 14절에서 27절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 내 자리를 만들어라. 인간은 모든 시간은 질문하기, 창의성 발휘하기, 경험하기로 채워져야 한다. 성공하려면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자,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자리입니까? 답변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자리여야 그게 진정한 여러분들의 자리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좋은 피드백을 주어라. 우리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들의 모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 강의를 하거나 뭐 책을 쓰거나 할 때 나는 아이디어가 없어,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 라고 하지만 결국은 누군가 만든 것에 대한 새로운 재창조가 바로 내가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 삶을 먼저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천천히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매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해지고 싶다면 강해져라 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자,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라, 이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인상 깊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전 직장 생활할 때부터도 블로그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 밥 먹으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성씨, 왜 블로그를 왜 하나요? 그런 의미 없는 일들을 왜 하나요? 저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순간의 기록이 나중에 자산이 되고 그 자산이 나에게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면 여기 나온 대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면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지 잠깐 볼게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거나 휴대폰 알람 메시지로 만들지 말고 손으로 직접 쓴 쪽지를 자신에게 주어라.
그 다음에 시간은 빠르게 사라지고 모든 일은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진짜 그렇죠. 그 순간들 속에 우리가 얻어야 할 인생의 영감과 힌트, 단서들이 담겨 있다. 우리가 순간순간에 걸어 다니면서도 이 정말 좋은 생각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기록으로 남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표준을 거부하라. 성공과 지혜를 얻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자, 이 세상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데요. 자신의 일에 영혼까지 쏟아붓는 위대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로딩 타임을 가져라. 제가 이것을 읽고 이 내용을 읽고 며칠 전에 혼자만의 여행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서해안에 가서 바다를 보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혼자만의 힐링 시간을 갖는데요. 그게 바로 디로딩 타임입니다. 디로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려놓는, 뒤로 물러나는, 부담을 제거하는 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로딩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 물러나 컨디션을 조절하고 회복하는 행동이 바로 디로딩이다. 이것은 여행과 다른 개념이죠. 여행은 말 그대로 즐기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디로딩은 힐링하고 충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행을 가고 있습니까? 디로딩 시간을 가고 있습니까?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4번째 주까지 읽었고요. 이제 마지막 주 5째 주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다 끝냈는데요. 자, 볼게요. 5째 주 책은 건강입니다. 저는 좀 의아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자, 성공. 첫 번째 장에는 성공이었죠. 두 번째 장에는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장에는 건강 물론 중요하죠. 근데 약간 좀 세 번째 장에는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읽어봤습니다. 자, 건강한 삶을 위한 개척자의 3가지 습관. 구글 개척자. 자, 친구와 함께하라. 명상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특히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기 명상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나누는 것도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적게 하라. 욕심을 과하지 않게 가지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숨쉬기를 하라.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추진력 때문, 그 다음에 명상을 하겠다는 목표 그 자체가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숨을 쉬면서, 왜 요가 때도 그렇잖아요. 숨을 쉬면서, 요가라는 게 그거래요. 한 번 숨을 쉬고 그 숨을 내뱉는 그 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오랫동안 생각하지 말고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그 순간만 기억하고 끝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또 이런 차원에서 또 접근을 하니까 명상을 정말 더 심플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을 깨려면 온열요법, 제가 좋아하는 요법이죠. 제가 씻을 때나 반신욕 같은 거 할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증가 또는 부상을 치료하는 역할, 프로락틴이 대량으로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씻을 때도 이렇게 온열요법을 가지고 반신욕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 뜨끈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반면에 추위는 또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면역 기능이 개선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한 후에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온열요법과 함께 교대로 하면 금상첨화. 이게 우리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차갑게도 하면서 우리 몸을 더욱더 활기차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온열요법과 차가운 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 자신감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신이 먼저 하겠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것은 무식하게 막 앞뒤 계산 안 하고 혼자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매사에 주도적인 삶을 내 자신에게 각인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면 더 높이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실력을 키울 생각이 없으면 포기하라.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생각을 쉬게 하라 라는 내용이 있고, 여기 보면 게임이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게임 중독과 틀립니다. 게임이 상처를 치유한다. 간단한 오락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삶을 더욱더 여유 있게 바꿔준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타인을 비난하지 마라.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는 게 분들도 계시는데 2절, 3절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그랬구나, 이 3가지 말을 하니까 그냥 이해를 하고 그 다음은 그 사람에게 비난을 하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절대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을 찾아라. 자, 요즘 백수들 많고 직업 못 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즐거움에 대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요즘 어떠니? 뭐 바쁘니? 그러면 바쁘대요. 근데 이 바쁘다는 그 말은 즉슨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리기 위한 과장된 피로가 아닐까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바쁜 삶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유 있는 삶이 진정한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부록에는 뭐 타이탄의 케톤 식이요법, 제가 뭐 의사나 이제 이런 의학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와, 이런 내용도 이렇게 이 책에 실려 있구나라고 해서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헬스 트레이닝 요법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요. 건강에 관심이 있고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케톤 식이요법이나 그 다음에 헬스 트레이닝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정말 이 책은 한번 볼만한 책 같습니다. 이 책은 정말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있죠. 자, 타이탄의 도구들. 제 생각에 이 책에 10점 만점에 평점을 주자면 저는 한 8점 정도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에 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약간 한국 정서와는 약간 좀 이렇게 다른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같은 인류로서 성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나 그런 지향성은 이 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달의 책 한 권, 8월 달에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읽어봤고요. 다음 달에는 슈퍼노멀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노멀이라는 어떤 책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슈퍼노멀 바로 이 책입니다. 슈퍼노멀. 자, 신사임당이라고 아시죠? 자, 신사임당 주언규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제 막 나온 책인데 이게 베스트셀러로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책입니다. 과연 어떤 책인지 딱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아주 보통의 사람에게 끝없이 돈을 벌어다주는 이게 성공 프로세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 무척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이 다음 주에 읽고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달의 책 한 권,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 대해서 같이 리뷰를 살펴봤습니다. 자, 내용이 알차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